좋아요, 구독.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서 이 증시에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전일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상당히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중국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섹터들이 주식시장에서 생겨났죠. 특히 원료의약품주 질주가 상당히 돋보였는데 이 기존의 강력한 방역 지침을 철폐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자택에서 자가치료로 하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코로나19를 이기려 했던 과정처럼 이 해열제와 그리고 순전히 본연 스스로의 상승성을 기대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과 다르게 상당한 통증과 같이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통 해열제를 같이 복용하면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수가 워낙에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의약품, 다시 말해서 해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 진통 해열제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은 국내에서도 중국의 해열제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 잇따르자 이 휴가까지 반납을 하게 되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열제 폭발적인 수요 속에서도 진통 해열제 원료에 해당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이 특허가 끝난 약으로서 상당히 저가에 해당하는데요. 이 국내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원재료로 하는 해열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 코오롱 제약과 그리고 하나제약인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잇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도 있을 텐데 어떤 종목 저희가 특징주로 볼까요? 네, 영진약품입니다. 이 영진약품은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바 있죠. 그때 당시 중국 제약유통 전문회사인 인터림스와의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중국 내 3세대 항생제 원료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 차례 강한 시세 상승이 나온 바 있는 종목이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료의약품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의 감염자가 폭증할 전망으로 기존의 해열수염제인 데노간질 그리고 영트라셋이라는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영진약품은 현재 가격적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전일 원료의약품, 즉 감기약 관련주들은 상당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와중에 중국과의 항생제 독점 계약과 그리고 원료의약품 수출을 하는 영진약품의 시세 분출은 나와주지 않았는데요. 전일장에서 10%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 원료의약품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영진약품은 언제라도 원료의약품 대장주로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진약품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약해서 이 투자에 대한 의견은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곳들이 많지만은 이 최대 주주를 KTNG로 두고 있는 영진약품입니다. 이 KTNG는 영진약품의 52.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로서 영진약품의 운영 방침 그리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가 있는데 이 국내를 비롯해서 국외에도 충분한 해외 수출 경험이 있는 KTNG와 그리고 중국발 원료의약품, 더 나아가 항생제에 대해서 중국 내 제약유통회사와 MOU를 체결한 영진약품을 주목해봐도 좋을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자면 진입가 3,500원 미만, 그리고 손절가 3,300원, 목표가는 3,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매물대가 강하게 뭉쳐있는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되돌림이 크게 나오는 만큼 짧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진약품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약과 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 따라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영진약품 오늘 특별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국의 한알령 해제 등 기대감을 좀 가졌던 섹터입니다. 근데 중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사우디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오게 되면서 그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새해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은
이 우리나라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이 기존에 강하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 주었던 태조이방원 섹터 중에서 전일 증시에서는 2차전지 외엔 태조이방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약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현재 대한민국은 기존의 원자재를 수입 후 2차 가공하는 형태의 산업들보다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 리스크에서 벗어난 문화와 그리고 컨텐츠 수출의 성장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새해가 밝기 전에 중국 측의 K 컨텐츠의 질주가 돋보였지만은 현재 중국은 컨텐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전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는 이 싱가포르 투자청 GIC와 함께 새해 초 카카오엔터에 1조 원 규모의 투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스터블루와 DNC 미디어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이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 리스크를 벗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컨텐츠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컨텐츠주들의 특징은 원자재 가격 인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점, 다시 말해서 지금의 증시 상황에서도 아주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서 저도 무엇부터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K 콘텐츠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엔터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카카오엔터에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콘텐츠주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전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이 DNC 미디어는 장르 소설 제작과 출판 및 그리고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컨텐츠 기업으로서 자회사 DNC 웹툰 비즈를 통해서 웹소설과 그리고 웹툰의 초거물 히트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을 출간을 한 이력이 있죠. 이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DNC 미디어의 지분을 약 23%가량 보유 중인 2대 주주입니다. 이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가 확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지금 현 상황에서 이 K 콘텐츠의 대장격으로 종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문에 카카오엔터의 지분을 보유했고 글로벌 초히트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히트작을 발굴한 이력이 있는 DNC 미디어를 주목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타 히트작들 넷플릭스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우영우라든지 아니면 수리남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문화라는 컨텐츠가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소비할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K 컨텐츠, 다시 말해서 한국형 컨텐츠가 너무나 재밌고 흥미롭다 보니까 이 관광업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수출을 할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매수가는 24,900원 이하,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아주 짧게 드릴 예정인데 현재 전일 기준으로 약 10%에 달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아직까지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결정이 논의 단계인 만큼 현 주가에서는 기대감이 만약에 소멸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한 차례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진입을 하신 후에 가격 조정이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인 21,000원 부근까지 나와준다면 재진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첫 번째 진입가 기준으로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전일 시가 부분입니다. 이 사우디 국부펀드 이슈가 발생한 전일 시가인 만큼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시세 분출이 끝났다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를 염두에 두시려면 꼭 고려하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주들의 특성상 태조이방원처럼 지난 강하게 증시를 끌어줬던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컨텐츠들은 살짝 소멸이 되는 소외가 되는 경향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나 그리고 태조이방원처럼 강하게 증시를 이끌어줬던 그런 섹터들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컨텐츠주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섹터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